어차피 다현이가 있어야 저런 돼지 같은 새끼 때려주는데. 그렇게. 아니 예전에는 시우가 있어요. 시우가 열심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막 때려 폈단 말이에요. 막 맞아가면서 폈단 말이에요. 시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미 막 옛날에 진짜 맞아가면서 폈어요. 시우가. 시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시우요? 요즘에 다현이랑 잘. 시우는 다현이 딱가리예요. 걔는 좀 약간 빈조정인 거 맞잖아. 솔직히 딱 내가 보기에 다현 딱가리야. 딱 가리야? 진짜 딱가리예요. 다현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카르노 기관의 열기관의 효율까지 했지요.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까지 했지요. 끝났네. 1-TH분의 TC다라고 하는 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었어요. 문제를 다 풀어봐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진도 문제 때문에 빨리 처음부터 새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책을 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책을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 지난번 보여준 책이 2권하고 답지가 있거든. 근데 답지는 모르겠는데 그 2권이 5만 원이래. 예? 에반데. 왜요? 그래갖고 혹시라도 쌤이 너네들 PDF로 주면 스스로 제본할 수 있겠니? 네? 학원 책이 5만 원. 아니 비싸도 그런 거 같던데? 2만 원이 뭐라고요? 어떤 미친놈이 차라리 그냥 아이패드 가져와서 그걸로 보는 게 낫겠다. 저 PDF로 할래요. 저 프린트로 할래요. 선택지는 줄게. 학원 속 구입하든가. 그래서 그 PDF 가져가면은 복사집에서 제본해 주거든. 그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2개 하면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할 거야. 근데 학원에서는 한 권에 5만 원이라니까 너무 비싸서. 왜 5만 원이야? 응? 왜 5만 원? 졸라 양아치. 몰라 나도. 그러고 생각한 거지. 그래갖고 지금 과학고 선배들 이제 과학고 시험 보는 선배들 3단계 면접 대비 책을 만들려고 했거든. 그리고 PDF들 갖다가 PDF로 다 편집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떡 하고서는 편집 포기. 낱장으로 그냥 주자. 너무 비싸니까. 이유 있게 비싸면 괜찮은데 싸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선생님 학원 할 때는 학원에서 만드는 모든 제본 교재 다 선생님 무료로 줬는데 잘못했나 봐. 그땐 20만 원씩 주고 사라고도 샀을 텐데. 책 한 권에 5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샀을 텐데. 2천만 원. 책 세 권에 6,500 아니다. 1억 6,500만 원 주고 샀잖아. 몰라? 뉴스 안 봤니? 김만배가 책을 3권 사면서 한 권에 5,000원 부가세 포함해 갖고 1억 6,500만 원에 샀대요. 책이 5천 원인데 부가세까지 해서 1억이라고요? 1억 6,500만 원. 부가세가 말이야. 부가세가 1억 원이야. 부가세 원래 10%. 부가세가 10%야. 뭔 소리야? 부가세가 원래 10%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그럼 김만배는 10% 1억 5천만 원, 1,5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걔는 아마 국세청에서 조사 나갈 거야. 만약에 그거 안 내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받고 안 내면 안 되거든. 걔 요번에 국세청까지 다 걸려갖고 먹이다 그래갖고 1억 6,500만 원에서 세금 안 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지금 몇 년 된 거니까 거기에 가중돼 갖고 이자 받으면 세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영수증에 보면 값 있고 부가세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학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내는 거예요. 바로 학원은 사업자가 있잖아. 그래갖고 사업자 있으면 최종 소비자들만 부가세를 부담하고 중간 소비자는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에 대한 수강료 내면 거기가 10%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는 가격이야. 근데 집에서 엄마 아빠는 그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단 말이야. 업무와 관계된 게 아니라서. 근데 학원은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받잖아. 그럼 부가세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내가
물건 살 때 낸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게 돼. 우리나라 세법이 좀 복잡해. 자, 그러면 지난번에 열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한 얘기 안 한 얘기 구분하면서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 얘기 안 한 얘기. 이번에 시험 범위니 열전도? 네. 오케이. 그럼 나가자. 마지막 단원이지. 25 강이지. 25상 강. 장강. 우리 금쪽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어? 너가 박명수도 아닌데 왜 항상 기분이 안 좋아? 응? 학교 가는데 일찍 일어나는 거 되게 짜증나요. 너도 거기 나가야 되겠다. 이경규 아저씨 나온 거 있잖아. 그 화나고 뭐 어쩌고 해갖고 제목이 그런 식으로 나온 거 있던데 예능 프로그램. 범위가 많아. 학교 일찍 일어나는 학교가 지각이 10%는 아니면 150만. 그러면 금쪽아 학교 늦게 가. 그러면은 안 되죠. 원래 네 멋대로 하잖아. 벌써 오래만 안 도와주셨죠. 자, 아마 오늘 이 진도가 끝날 것 같아. 끝나면 아마 다음 주쯤에 14일부터라고 했니? 네. 14일부터 시험 대비하기로 한 것 같은데 14일이면 화요일 맞지? 14일이면 목요일이야? 물리는 화요일부터 할까 그럼? 네. 책이 애매한데? 14. 자, 첫 번째 이야기 열의 이동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열의 이동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지? 고온의 물체에서 전의 물체로 이동하지. 이때 이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 열의 전도, 열의 대류, 열의 복사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전도. 영어로 전도는 컨덕션이야. 컨덕션, 컨덕트, 그 인덕션이야. 컨덕터 하면은 부도체. 근데 부도체이기도 한데 기차에 보면 기차에는 공안 아저씨들 말고 경찰 아저씨들 말고 철도 경찰이 따로 있거든. 그 아저씨들 말고 그 전반에 대해서 기차 내부 업무를 보는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해. 중간에 차표 검사하고 이런 아저씨들이 있거든. 기차 타본 사람. 기차 봤지? 표 검사하지 나중 중간에. 그 아저씨들을 영어로 컨덕터라고 해. 유도해주는 분. 그래갖고 컨덕터라고 해. 거기서 업무를 이끌어주는 분에 컨덕터라고 하는데, 자, 컨덕션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다. 전도란 열이 물체를 따라 직접 전달되는 현상이야. 자, 이런 현상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원인을 한번 보자. 전도의 원인을 이야기해 보자. 전도의 원인은요.
전도의 원인은 이런 일 때문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열 에너지를 뭐라고 정의했었죠? 열 에너지를 뭐라고 정의했었죠? 네? 예쁜 지민아, 열의 전도를 뭘 열의 전도라고 했지? 아, 소리. 열 에너지란 뭘 열 에너지라고 하지? 요번에 시험 범인 유찬아, 열 에너지는 뭘 열 에너지라고 하지? 자,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다라고 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원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해 줬지. 자, 개와 주위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 또는 개의 구성 입자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도 열 에너지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보자. 두 서로 다른 물체가 접촉하고 있어. 얘를 고온부라고 하고 얘는 저온부라고 하자. 그러면 이 고체 물질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아저씨가 있지. 어떤 아저씨가 있어? 전자. 고체니까 전자들이 되겠지. 자유전자. 그렇지, 자유전자들이 돼. 자, 고온부에는 자유전자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매우 어때? 크겠지. 운동 에너지가 크면 뭐도 커? 속도도 빨라. 그리고 막 운동을 하고 있었어. 반면에 저온부에 있는 아저씨들은 속도가 어때? 느려. 자, 이렇게 느리게 되는데 이때 먹을 거 보면 되게 빠르던데. 또 빠를 때가 있어. 배 감출 때. 소중하니까 싹 가려. 지민이는 되게 느려. 배를 만지고 한참 뒤에 배 만지고 있구나 느끼는 것 같아. 거의 뭐 공룡급? 그 다음에 신경이 무수신경 같아. 휴반초가 없는 신경. 자, 이 접촉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지? 입자들이 충돌하겠지. 자, 이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지는 현상이야. 이걸 전도라고 해. 그러면 에너지 전달되면 각 부분의 온도가 좀씩 높아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이 같아지는 상태가 된대. 그렇다면 원인은 바로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자유전자의 이동과 충돌 때문에 전도라는 게 생긴대. 그러다 보니까 자유전자가 많으면 열이 잘 통해. 열이 양도체라고 해. 얘는 누가 있다고요? 자유전자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많아. 그래서 열의 전달이 잘 돼. 그럼 전 세상에,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열을 가장 잘 전달하는 물질 뭐라고 할까? 전자. 용서할 수 없다. 소전도. 왜요? 아니. 사실 제가 봤을 때 입력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잘못 생각했는데. 지금 믿으시는 거 아니죠? 제일 싫은데 때려야지. 더 평평해지라고. 평평해지는 것도 없다. 나중에 너 그러다가
짱구 과자 알아? 짱구라는 과자. 아니, 짱구 과자라고 왜 손가락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된 과자. 깨박 모양. 너무 깨박. 단맛 나는 거. 호박 모양에다 그거 바깥에 한참 오랫동안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또는 짱구. 맞아, 신장. 신장. 짱구도 있어. 그런 게 있어. 모르는 누가 모르잖아. 아니 모르는 당첨이야. 여기만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야? 습기가 많은데 놔두면 눅눅해져 갖고 놓으면 이렇게 동그랗던 아이가 이렇게 돼. 그래서 앞에는 이런데 밑에가 이렇게 돼. 자, 어떤 아이가 가장 우주에서 가장 열이 잘 통할까? 전자. 금. 유추해봐, 유추. 전자. 불이 아니야. 불이 금이야. 자유전자가 많은 애. 아 그거 말하는 거였어요. 아, 은구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헉, 이거는 누구의 순서이기도 해? 산성? 누구의 순서이기도 할까? 이쁜 순서? 전도? 무슨 전도? 전기? 전기의 전도 순서야. 그래서 은이 저항이 가장 작은 물질이야. 또 들어 이 새끼가. 책도 안 갖고 온 새끼가. 자, 은이 전기가 가장 잘 통하고 그다음에 구리거든. 오케이? 금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이게 바로 뭐야?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 반면에 열의 부도체가 있어. 자, 열의 부도체가 있는데 열의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다. 열의 전달이 안 돼. 네온 아르고. 아르고 아닌가? 자, 대표적인 열의 부도체에는 나무. 그렇지, 플라스틱. 유리. 고무. 등등등의 물질이 열의 부도체야. 이걸 우리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니? 우리 생활에 이용하고 있어. 냄비 그릇이라고 해요. 그 라면 냄비 받침대 말고 받침대도 있고 그 손잡이에 고무도 또 있는 거예요. 고무는 아니고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에요? 고무 아니에요? 아 고무인 줄 알았어. 말캉말캉해? 네 이거 눌렀을 때 약간 말캉말캉. 고무인 게 있을 수도 있죠. 고무. 냄비가? 아 내가 그 냄비 잡는 손잡이 아이씨. 그 손을 잡는 거. 냄비 손잡이 원래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 남비들이. 새로 그건 실리콘이잖아. 씨. 실리콘이에요. 그거 따로 파는 거잖아. 난 너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자, 냄비의 바닥은 금속 재질로 만들고 왜?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냄비의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냄비 뚜껑, 꼬다리, 손잡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걸 만약에 쇠로 만들면 존내 뜨거울 거야. 좀 뒤어요. 응? 뒤봐요. 뒤봐요. 뒤봐봐요. 금쪽이는 확실히 금쪽이다, 그치? 선생님 친구 녀석들이 갑자기 대학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올 막년의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 말년에 지금 어? 송별이 언제 할지 지금 송별이가 아니라 송년회인가? 뭐지 그 연말. 송별회는 안녕하는 거고. 북한을 선생님 친구들 벌써 하나 보내게? 응? 아니 그 2023년에 보내는 거잖아요. 송별회. 신수를 아니 왜 보내냐고. 자. 다음에도 못 지내겠대. 자, 그러면
선생님 또 안타깝게 참가 못하지. 그래서 이런 걸 열의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원인이 바로 자유전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열의 전도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열의 전도식. 자, 전도에 관한 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쪽에 제 막 행동에 금쪽이 TH가 있어요. TH. 자, 이쪽에 TC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행동 저렇게? 그럼 선생님들이 제재 안 하셔? 근데 대답을 잘해서 좋아. 대답을 잘해서? 리액션 맛집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수업 중에 저러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러고 있는데. 모델을 끝난다면 바로 자세하네. 요번에 부산이지 어디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애가 학기 초에 자리 배정을 새로 하잖아. 말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제비뽑기 했나 봐. 근데 자기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한 약속인데 어떻게 너만 바꿔줄 수 있겠니? 안 돼. 라고 했더니 선생님을 15분 동안 두둑옆에 선생님이 기절해갖고 119에 실려갔대. 나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애들 독이 진짜.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전 경찰한테 권총 하나씩 준다며 저 위험 권총 해갖고 쏴도 죽지 않을 정도. 뭐 깊어봤자 한 6cm 정도 총알이 박히는 정도. 뭐 엉덩이에 만지면 그냥 따끔하고 말겠지. 응? 멀리서는 충격이 더 약해지지. 공기장 그럼 뒤지지. 그래서 허벅지 뼈에 맞아도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저위험 총을 공급한대. 만드는 김에 그거보다 좀 더 약하게 만들어 갖고 하나를 학교 선생님들한테 한 자루씩 주면 되는데 대신 고무총 대신에 그것도 맞으면 뒤져. 대신에 기관총으로 테이저건 쓰는 게 낫. 저렇게 떠들면 탁탁탁탁탁. 그럼 괜히 테이저가 그냥 테이저 쓰는 게 낫잖아. 새끼. 테이저건은 조준하기도 어렵고요. 한 발 맞으면 겨울 같은데 애들 두껍게 입으면 영향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민이 같은 경우에 못 파고 들어가고 아주 간에 기별도 없거든요. 그럼 빵빵빵. 그래서 교권을 살려야 돼요. 자, 자동 소총으로. 에어건 아니면 경찰 병력을 늘려서 모든 학급에 선생님과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뒤에서 떠드는 걸 이제 경찰 아저씨가 보고 있다가 총으로 조준하고 딱. 저렇게 떠든다. 딱. 리액션 좋아. 그래갖고 교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전국의 시범 케이스로 한 400~500명 죽이면은 얌전해지지 않을까? 공포도 나중에 다시 존나 패는 거 같아. 맞는 거보다 그게 낫잖아. 어차피 맞는 거잖아. 매를 맞나 총을 맞나? 뒤지잖아요, 뒤지. 저위험총 한 2~3cm 정도만 박히게. 대가리마저도 뇌는 못 뚫고 해골바가지만 부서지게. 아픈 거죠. 해골바가지 금가게. 아픈 정도가 아닌데 맞으면 진짜 그리고 아이들이 까불면 아니면 아빠를 구속시키는 거야. 오히려 좋아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지가 경제적 활동을 못해 아버지가. 뭐 먹고 살라고.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엄마가 일하는. 가족 진짜 싫어하는 거 많아요. 엄마들이 대부분 일을 젊을 땐 하시다가 결혼하고 여러분들 나면서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직장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까불면 아버지 구속된다 그러면 알아서 안 까불겠지.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 진짜 그러면은 가족을 혐오하는 새끼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입건시키는 거야, 둘이. 그래서 같은 방 빵 안에 같은 빵 안에서 서로 밥해 먹고 잘 살라고. 아버지 그 방은 급식 중지. 니들끼리 밥 해 먹어. 응? 재료는 주겠어? 밥해 먹을? 근데 그 문제가 많아. 가정도 문제 있고 애들 자체도 문제가 있고.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친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하나 있다. 한 해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수업을 갑자기 해달래. 근데 얘는 중간에 들어와갖고 그때 이제 고1 때쯤에 고1 말에 들어왔는데 겨울방학 때 들어왔는데 진도 딴 애들은 이미 다 나갔는데 그 반에 늘 수가 없잖아. 근데 선생님은 항상 수업을 할 때 할까 말까 결정할 때 이렇게 해. 같은 반의 애들한테 같은 반이 될 애들한테 물어봐. 야, 너 니네 학교 누구 아니? 그럼 알아요. 걔 어떤 애야? 그래갖고 평이 좋으면 받고 평이 완전히 나쁘면 안 받아. 무슨 일 있어도 애가 아무리 잘해도. 왜? 사람이 우선이다. 공부가 아니고. 응? 근데 아무나 안 받았어. 왜? 공연히 걔 받아갖고 전체 분위기 깰 필요 없잖아. 애들끼리 막 재밌게 막 수업 재미나게 하는데 걔 하나 와갖고 막 깨지고 이러면은 내가 골 아프니까 애초에 봉쇄해버려. 그래갖고 안 받아. 근데 물어보니까 반반이야. 반반인데 선생님의 호기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어. 얘가 중3 때 고1 때 초까지 라이딩을 했대. 바이크 라이딩. 빠바바바다다닥 빠라바라바라밤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걔가 공부를 하겠다고 그것도 선생님 물리 위주로 가르칠 때야. 얘가 종합학원 다니고 과학을 배우러 오겠다고? 근데 막 호기심이 생긴 거야. 이런 애를 인간 만들어서 똑바로 가르치면 어느 정도 할까? 그래갖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따로 해줬어. 진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빠르게 나가려고 따로 해줬어. 따로 해주는데 이 새끼가 내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 뭐 하지? 그치, 담배 피고 오지. 딱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겁내 많이 나는 거야. 냄새는 많이 나는 담배를 폈나 봐. 그때 선생님도 센 담배 폈는데. 그래갖고 놀래갖고 야 이 시방아 담배 피냐? 네. 너 앞으로 학원 내 500m 안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뒤진다.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아셔? 네, 알고 있습니다. 학원 내 아무튼 500m 안에서 담배 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학원에 오면 담배 안 폈어. 그리고 막 수업하다 보니까 머리가 나쁜 새끼는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가족에 있더라. 아빠하고 이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파악해서 얘기하다가 얘네 아빠는 얘를 막 강압적으로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갖고 오은영 선생님도 아니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버지들은 잘 접근을 안 해. 한번 마음을 버린 아들한테는 정을 안 준단 말이야. 그래갖고 너가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일요일 날 아버지 저하고 목욕탕 한번 가시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때 밀어주고 아버지 되게 좋아해. 니네도 한번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나 같이 가봐.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용돈 듬뿍 주고 음료수 막 사준다. 야 때민이 16,000원 하니까 너 10,000원 줄게. 수고했어 하고 주신단 말이야. 두 번째 이제 더 친밀한 관계 개선으로 해서 술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친밀한 관계 개선으로 해서 아버지 손잡고 어머니랑 가도 상관없어. 같이 볼링장에 한번 가봐. 볼링장 가면 계속 운동하는 게 아니고 한번 공 치고 와서 앉았다가 얘기하다가 또 공 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대화가 많아져.
아빠들 되게 좋아해.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해. 근데 확실히 나보다 동생이랑 가는 것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동생이랑 가는 것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목욕탕? 아니요. 그럼? 볼링장? 아빠하고 동생하고? 넌 못해 갖고? 아니요. 저 볼링 별로. 어? 네가 아버지보다 잘 쳐갖고 어제 약 올라갖고 너하고 싸운다고? 그럼? 혹시 약간 짧아 보여요? 짧아 보여? 혹시 딸바보? 아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다니까? 딸천지. 목욕탕하고 볼링장이면 끝이야. 그래갖고 이 친구한테 선생님이 처음에 조언해줬어. 아버지 손자고 목욕탕 가봐. 얘가 어렵게 얘기 끝나갖고 목욕탕을 2번이나 같이 갔대. 사이가 무지 좋아졌대. 아버지가 되게 좋아한대. 욕은 안 한대. 그게 어디야? 아빠한테 칭찬 들으려면 볼링장도 가봐라. 그래갖고 얘가 볼링까지 쳤어. 그리고 라이딩 하던 애하고 완전히 다 잘라버렸어. 그래갖고 걔네 학교 이제 2학년 첫 학기 중간고사를 봤어. 얘네 학교가 그때 당시 지금 모르겠다. 그쪽에서 수업을 안 하니까 그때 당시에 연수구 지역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갔어. 전체적으로 성적이 높은 편이야. 거기에다가 전교 1등부터 100등 중에 60명이 선생님 학원 애들이야. 선생님 학원에 선생님 혼자밖에 없었어. 물화생지 혼자 다 해줬단 말이야. 근데 얘가 중간고사 때 80점 정도 받았어. 평균 이 학교가 50 몇 점? 무지 잘 본 거야.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동안 타고 다녔어. 이런 아이가 80점이면 난 50점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 그래서 잘했다. 수고했어. 애도 막 뿌듯한 거야. 80점 중학교 이후로 처음 받아봤거든. 응? 그 뿌듯한 거야. 이 정도면 걔네 학교에서 2점 몇 등급 정도 돼. 3등급 조금 위일 거야. 그럼 상당히 잘한 거야. 응? 근데 라이딩 하던 애가 이 정도니까. 근데 갑자기 엄마가 선생님 그날 일요일날 수업 2시까지 하고 집에 와갖고 소파에서 막 열심히 자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하셨더라고. 밤중에 말고 낮에 한 2시쯤에 막 이제 깰 때 됐어. 이제 옷 입고 출근해야 돼. 그때쯤에 전화를 하셨더라고. 소파에서 자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엄마야. 막 화내시는 거야. 왜 화낸지 알아?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나? 평소에 반에서 10등 안에 든 적이 없을 텐데. 이때 한 반에 거의 50명 할 때야. 40몇 명 할 때. 그리고 아이 뭐 그렇게 서운하시면 그만 두셔야지 하고 잘라버렸어. 이거 성적 받고 반에 합칠 생각이었거든. 애들하고 80 나와서 니네보다 더 잘했어 이 새끼야. 뭘 하려고 이제 계획을 짜놨는데 엄마가 이것밖에 안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딴 건 알아보십시오. 이거 잘라버렸어. 아들을 먼저. 그리고 한 달쯤 지났나? 걔네 학교가 와서 그래. 선생님, 얘 요즘 학원 안 다녀요? 왜? 빠라바라밤 하고 다녀요.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칭찬이 엄청난 약이야. 근데 잘하는 친구들한테 칭찬은 독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잘하는 아이들 개 욕을 합니다. 옛날에 다현이 맨날 욕 얻어먹었지. 막대했잖아. 그런 녀석들을 오냐오냐 해주면은 범인은 오냐오냐 해주는 게 금쪽이잖아.
범인은요 오냐오냐 해주면요 쟤는 칭찬이 약이고 욕이 독인 친구예요. 막 욕하거나 선생님들이 화내면 안 해. 삐져갖고 안 해. 근데 막 칭찬해 주니까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런 봐. 달리도 너무 삐져요. 걔도 안 해. 아 근데 삐지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해. 아니 걔 안 해요. 아, 해. 아니 막 걔 지난번에 삐져갖고 막 수학 문제 풀고 물리 시간에? 아, 나도 그냥 냅둬.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보면 다시 물리하고 있어. 그렇게 해요. 어. 자, 자잖아 그냥. 공부가 다시 분이 안 하잖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야 선생님들도. 응? 그 다음에 주모 같은 친구는 칭찬이 좀 필요한 친구야. 2학년의 은쪽이야. 어? 나지. 동쪽인 지민이, 뚱민이. 그리고 돌쪽이 나무 쪽이 흙쪽이 다이아몬드 쪽이는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혼나도 되는 쪽이들. 자, 네 이상을 어떻게 능가하니? 자, 그러면 결국에 간만하는 문제지. 선생님들도 다 너네들 파악하고 하셔. 자, 칭찬 받아야겠다. 승우야, 찔끔찔끔 싸서 말려. 자, 빨리 갔다 와. 자, 이쪽에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인 열을 전달할 물질이야. 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얘는 처음에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상태거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 열의 전달체도 얘와 같은 온도로 출발했다라고 할게. 붙여놨다가 뜨거운 걸 갖다 놨대. 오케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 자, 앞부분과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기가 x가 0인 곳이고 이쪽이 x가 l인 곳이란 말이야. x가 여기가 0이라고 할게. 여기가 x가 l인 곳이라고 할게. 자, 세로 쪽은 온도야. 그러면 처음에 온도는 어떻게 되지? TH라는 온도를 이쪽은 유지하고 있지, 그치? 반면에 반대쪽은 어떤 온도를 갖고 있니? TC라는 온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얘를 접촉시켰어. 접촉시키면 처음에 이렇게 되지. 근데 이쪽에서 열이 전달되기 시작해. 그러다 손 부러져. 열이 전달되기 시작해. 그러면 온도가 서서히 어떻게 되지? 높아지기 시작하지. 그래 안 그래? 이쪽 부분이 온도가 높아졌어. 바로 접하니까. 그러다가 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변화되게 돼. 그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맞아요. 일직선이 돼버려요. 이렇게 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열 흐름의 정상 상태라고 해. 정상 상태는 변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의미해 줘. 오케이? 마치 열이 이동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물체의 위치를 알면 뭘 알 수 있니? 물체의 위치를 알면 온도를 다 알 수가 있어. 이때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온도 기울기라고 불러. 오케이? 온도 기울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열이 들어옵니다. 얼마? Q만큼의 열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열이 Q만큼 빠져나간대요. 항상 일정한 만큼 들어와서 일정한 만큼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 흘러가는 열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를 편의상 델타 Q라고 하자. 오케이? 델타 Q라고 할게. 이동하는 델타 Q를 봅시다. 자, 델타 Q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흘러가는 열 에너지는 말입니다.
단면적이 넓어요. 넓으면 넓을수록 열이 많이 나갈까? 조금 나갈까? 많이 나가겠죠.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면 열이 많이 나가게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단면적에 비례해. 자, 저 금토기 시작했다. 델타 Q라는 녀석은 시접과 끝부분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얘는 누구에 비례하지? TH-TC에 비례하게 돼. 오케이? 자, 한편 이 델타 Q는 길이가 길면 열이 잘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거야. 벽이야, 벽. 벽이 넓이가 넓으면 단열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벽이 두꺼우면 단열 잘 돼, 안 돼? 잘 돼. 그 얘기야. 구조상 나오는 얘기로. 그래서 얘는 두께에 반비례하게 돼. 오케이? 자, 한편 시간이 오래될수록 열 이동은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이거는 시간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델타 Q라는 값은 자, 누구에 비례해? A에 비례하고 L에 반비례하고 온도 차이에 비례하고 그리고 시간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해. 이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 전도되는 게 다르겠지. 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 델타 Q 나누기 델타 T라고 하자. 단위 시간 동안 흘러가는 열 에너지는 K 곱하기 L분의 TH-TC 곱하기 A가 되었다라고 해. 그래서 K는 열 전도율이야. 열 전도율이고, 자, L분의 TH-TC는 뭐야? 온도 기울기라고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좀 어려운 건데 한번 도전해 볼까? 하지 말까? 적분 써야 되니까 하지 맙시다. 자, 이번에는 대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물리에서 가장 할 얘기가 없어. 자, 대류는 영어로 뭐야? 컨벡션이야. 컨벡션이라고 해. 자, 대류라는 것은 뭐가 대류일까? 열이 물질의 순환에 의해서 물질의 직접적인 순환에 의해서 이동하는 현상이야. 자, 이거를 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어디에서 있을까? 물질이 순환해야 되니까 어떤 상태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일까? 기체나 액체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야.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우는 요즘 가끔가다 선생님 톡에 와서 좋아요 찍고 가는데. 진짜요? 톡이요? 쌤 프로필 바뀌는 거 보고 살아요 진짜. 프로필 요즘 자주 안 바꾸는 편인데. 바뀌지만 좋아요. 그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선생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욕이다. 상매가요? 어? 상매가요? 선생님. 저는 그거 안 보고 선생님 얼굴을 샀어. 자, 그러면
상태 메시지는 대부분 선생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욕이야. 대놓고 욕 쓰진 않잖아. 은유해갖고 쓰거나 뭐 이럴 때. 자, 뭐라고? 뭐가? 다현이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상태 메시지로 재밌게 누르고 아니 막 여자 서로 헤어진다고 상태 메시지로 진짜 서로 헤어진다는 톡을 안 하니까 안 좋게 헤어졌어. 상태 메시지로 서로 욕하면서 존나 웃겼어. 너 걔 여자친구도 알아? 여자친구 카톡도 알아? 걔 이름도 알고 걔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근데 전화번호 공유해갖고 너 찾아갖고서는 그 카톡 친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다현이가 보여서 이렇게 이때는 뭐라고 해야지 조금 더 안 비꼬면서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심각하게 털어놓으면서 아유 쪼잔한 새끼. 자, 엄청 전화해요 진짜. 액체가 있다. 삐지는 거 보고 알았어. 진짜 잘해요. 자, 이쪽을 맨날 막 누가 자꾸 거슬린다고 여자애 그럼 막 자꾸 좋아하는 거 같다고 미친놈. 개 때릴 뻔했어 진짜. 자, 이쪽을 가열을 해줍시다. 가열해 주면 이쪽에 온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죠. 왜? 분자선의 거리가 동인 어디까지인가? 그 분자서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뭐지? 분자 간의 인력이 줄어들다. 부비는 거 아니야? 부피가 증가하는 거지. 어?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요. 밀도가 작아지면 위로 올라가죠. 자꾸 올라와. 그럼 이쪽은 높아지지. 이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네. 그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지. 이곳까지 갔어. 이곳은 이 그릇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야. 온도가 낮아지니까 분자서의 거리가 어떻게 돼? 그게 무슨 얘기지?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증가하지요. 따라서 밀도가 커지니까 내려와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물이 올라갔네. 이곳이 어떻게 되지? 비죠. 공간이 생기잖아요. 밀려서 공간을 채워주겠죠. 요게 대류야. 이걸 해양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밀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해양에서야. 여기서는 안 써. 밀도의 차이에서 해수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밀도류라고 해요. 단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그래서 경사류라고 해요. 경사류. 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죠. 공부해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해서 하는 수업이 있어. 그럼 얘는 뭘까? 두 글자야. 보류. 보류라고. 야, 두 글자인데 보충류냐? 네. 보충.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보충을 두 글자라면 땡땡유인 줄 알았어요. 땡땡이 두 글자인 줄 알았어. 땡땡이. 유는 그냥 추가적으로 하는 거. 근데 범이야, 땡땡이란 수업을 빼먹고 딴 데 뺀질뺀질 놀러 다니는 걸 땡땡이라고 해. 땡중. 자, 그러면 뭐 그런 건 할 수 있다. 범인은 땡땡 중학교 어린이입니다. 그렇죠. 금쪽이는 특수반. 금쪽이가 금쪽이랑 어린이에 합쳐져서 그래? 자, 그래서 요런 대류가 있다라고 해요. 이 대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자연 대류가 있어요. 인공대류. 자연 대류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 문화유산에도 들어가고 우리 국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합덕에 있어. 합덕이 아니고 미안해. 합천에 있어. 합천에 있는 거. 세계 문화유산이면서 우리나라의 국보야. 애초에 합천이 뭐예요? 고려 시대 때 만들어져서 경상도 합천군. 고려시대 때 만들었어. 이걸 고려 시대 때 만들었어. 앞글자 말했지 앞글자. 세계 최초의 활자. 아 목민심 아니 그 직지 직지 심세유설. 그거는 금속 활자. 목민심. 아 그거 야,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건데. 그 최초의 이태로 활자 말하는 거. 근데 생각이 안 나. 그 최근에 차원되는 거. 신라 거 아닌데 고려 거예요. 몽골이 침투해 왔을 때 이거를 만들었어. 국가를 지키려고. 만리장성? 팔만대장경이지.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 창고가 있어. 여기는 바닥도 숯과 소금을 이용해서 습기를 최대한 차단해서 이 목판이 뒤틀어지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산 바람을 이용해서 자연 대류를 이용해서 차가운 바람은 아래로, 따뜻해진 바람은 위로 올라가게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보관 창고를 전화서 지금도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아. 에어컨 해놓으면 안 된다. 에어컨 하면 습기가 생겨갖고 더 위험해. 그거 옮기려다가 더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그거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조상의 슬기지요. 그 석굴암도 일본 새끼들이 다 엄청나다 이거 힘들게.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문화재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많이 망가뜨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주에 있는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발굴하는 기간이 며칠 안 걸렸죠. 그냥 뭐 조사 제대로 안 하고 막 파헤쳐 갖고 많이 훼손이 됐죠. 문영왕 등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좀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돼 갖고, 예를 들어서 다 국가 거야. 별똥별, 떨어지지도 않은 별똥별 있죠. 만약에 떨어졌어, 내 눈앞에 집에 들고 갔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찰이 찾아와요. 문화재 관리법 위반으로 잡혀갑니다. 떨어지지도 않은 별한테도 문화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걔가 떨어진 순간 문화재가 되는 거야. 가져가면 입건됩니다. 문화재 관리법 위반으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 신안이라고 전라남도 목포 인근에, 그 목포 인근 군이 신안군이거든. 바다에 접해 있는, 지금 목포시로 돼 있을 거야. 이쪽에 옛날에 중국의 배들이 교역하는 항로로 이용됐었거든. 근데 그 지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랑에 나오는 울동록처럼 해류가 엄청나게 심하게 변화되고 조류도 엄청나게 심하게 변화가 된대. 걸로 배들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심심치 않게 침몰을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70년대 때 그 동네 어민들이 옛날부터 물고기 잡다 보면 그 물에 막 그 따개비가 붙은 그 사기 조각 같은 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건지고 그냥 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재수없게 이런 게 올라오고 지랄이하고 버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 상태 좋은 거면 개밥그릇이나 쓸까? 하고 집에 갖고 와서 그거를 개밥그릇 썼대. 개들이 고려청자를 엄청 잘 핥아놨어. 뺀질뺀질하겠지. 이거를 지나가던 고물상이 본 거야. 저거 심상치 않은데? 아저씨 저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저거 바다에서 가끔 물고기 잡으면 나와. 에이 짜증나 죽겠어. 개밥그릇 쓰고 있지. 양은 냄비 하나 드릴 테니까 저 개밥그릇하고 바꿉시다. 어우 땡큐지. 그때 당시에는 알루미늄 냄비하고 바꾼 거야. 그래갖고 이 고물상이 이거를 보고 서울에 갖고 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고려청자인 거지. 어디서 났냐? 그래갖고 전문적인 이제 도굴꾼들이 몰려든 거야 그 인근에.
고물상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거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발굴꾼들, 그 도굴꾼들은 잠수부동원에 그걸 캐낸 거지. 갑자기 많은 고려청자, 그 다음에 청대 자기, 명대 자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자기들이 송나라 때 것까지 다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거지. 수사를 했더니 신안 앞바다에 가라앉은 거다. 지금은 다 발굴 끝나도 갯불 속에 갇혀있던 배까지 다 꺼냈어요. 그게 국민들이 모르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안 앞바다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전과자야. 문화재관리법 위반해갖고 대부분 전과자. 벌금 내고 그래도 다 왔어 다. 근데 요즘은 또 관리에 허술한 점이, 이런 점이 허술해. 진짜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이제 막 닦고 있어. 그 아파트 지으려면 장비들이 많지. 일단 포크레인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고 타워 크레인도 설치하고 이러잖아. 그래갖고 다 빌렸고 대부분 임대거든. 대부분 임대야. 내가 그거 직접 건축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아주 큰 회사 아니면. 임대인데 하루에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내야 돼. 아파트 그러니까 최공기를 단축해갖고 최단기간 쓰고 반납해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아파트 바닥을 막 다 임대 놓고선 갖다 쌓아놓고 바닥을 닦다 보니까 갑자기 도자기가 막 쏟아져 나오네. 오씨, 웬 도자기야? 하고 문화재관리청에 신고를 해.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해. 그러면 1차적으로 공사를 중지해야 돼. 그리고 문화재관리청에서 나오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 응? 일주일 정도 걸려. 나와갖고 1차 조사를 해. 그럼 이제 문화재청 자문위원들이 있어. 대학 교수들이. 또 와서 발굴 가치를 보는 거야. 발굴 가치가 있네? 그럼 이제 발굴단을 구성해야 되겠지. 그래갖고 발굴 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한 게 발굴 3년 한 경우 있어. 3년 정도. 그럼 아파트 짓다 말고 3년 동안 그거를 정지해야 돼. 다 발굴될 때까지. 만약에 그게 터가 보존돼야 되는 터다. 예를 들어서 구석기 때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다 그러면 더 이상 공사 못해. 정지야. 근데 이 문화재들이 나오면 발굴 비용을 다 건축사가 내야 돼. 왜요? 그건 진짜 그 땅에서 나오면 내야 돼. 근데 또 문제는 뭔지 알아? 나온 문화재는 다 국가 소유야. 그냥 돈만 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나오지. 다 뭉개버리는 거야. 우린 몰랐는데 뭐. 몰랐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게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의 뭐라고 해야 돼? 문제점들이야. 불합리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가능해서. 나 아침에 텔레비전 보고 놀랬는데 어저께 저녁 때 선생님 친구하고 같이 술을 먹고 있었어. 술집 보는데 유수가 나오는데 어젯밤에 말하셨던 알것 같은데. 맨날 술 마시는 거지. 재명 아저씨가 TV에 나온 거야. 그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그래. 저 사람 7일 동안 굶었다며 너보다 얼굴이 더 좋다. 에? 하고 보니까 진짜 얼굴이 엄청 좋더라고. 나도 굶어볼까? 근데 7일 단식하면요 사람 거의 죽어요. 선생님이 옛날에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갖고 하루에 밥 한 숟가락씩 약 100일, 120일 정도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소주는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 필요하잖아요. 과일 주스. 에이, 다 먹으셨네.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랬지. 그래갖고 이렇게 먹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첫 2주 동안 5kg 정도 빠져.
그리고 6주가 되니까 약 10kg 빠지더라. 근데 그 이상 안 빠져. 소신 때문에 그래요. 아이, 이것도 없으면 선생님 칼로리를 어떻게 충당하니? 과일 주스 2개. 그렇지. 섞어서 먹으니까 그나마 견딘 거지. 먹었어요? 어떤 맛이에요? 와 진짜 무슨 맛이냐고? 칵테일이겠지. 다 맛있는 맛인데 한 종류의 과일은 섞으면 안 돼. 두리안 주스가 어딨냐 이 바보시기야. 망고. 망고는 섞으면 느끼해. 그래갖고 소주를 많이 먹을 수가 없어. 한 3분의 1. 사과도 맛있고 토마토는 의외로 엄청 잘 어울린다. 토마토 섞어 먹으면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 술이 건강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특히 이상한 것 같아. 때깔 더 좋은 거 보니까 라마단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안 먹어. 해지면 먹어. 그래갖고 라마단 하는 것 같아. 방에서 몰래 먹지. 그러니까 아이 설마 안 먹겠지. 좀 그거 어떤 야리꾸리한 유튜브 새끼가 이재명 옷에다가 녹음기 설치해갖고 방에다 넣어보면 아주 골 때린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 아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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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예요.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단식한 사람 같지 않으니까. 자, 자연대류는 아까 합천 해인사처럼 자연스럽게 공기의 순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야. 이거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아? 천장에. 난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아? 아래. 겨울에 제가 화가 난단 말이야. 왜? 위에서 나오다 보니까 대가리만 뜨겁고 발은 추워. 응? 저것도 유동식 없을까? 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겨울에는 위에서 여름에는 위에서 내려오고 겨울에는 밑에서 올라오게. 바닥에다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다리는 춥고 대가리는 덥잖아. 응?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벽을 아예 허물어야 돼. 자, 그래서 내 답이야. 이런 자연 대류가 있고 또 강제 대류가 있어. 강제 대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 선풍기야. 선풍기가 강제로 바람을 불어서 보내주는 거지. 왜 그 식당 가면 엄청 그 식당 가면 이만한 선풍기 있잖아. 에어컨도 틀어놓고 그거 왱 틀어놓으면 슉 가니까 좋죠. 개 시원하죠. 야, 그나마 너희들은 에어컨 세대지. 선생님 학원 처음 들어왔을 때 학원에 에어컨 없었어. 그 학원은 선풍기도 없었다. 여름에 문 열어놓고 수업하는 거야. 어우 덥다 하면서 이 녀석들아 여름이니까 덥지 하고 그냥 수업했던 경우가 있어. 응? 그다음 선풍기 생기고 막 생긴 거지. 근데 학교도 선풍기 있었는데 그 학원 선풍기도 없었어 진짜. 근데 말이야. 아이씨 까먹었다. 아무튼 선풍기는 강제 대류야. 응? 얘기하려고 했다. 선생님 아주 어릴 적에 선풍기 없는 집도 많았어. 막 친구들하고 막 뛰어노는 거야 여름에. 뛰어놀다가 땀 나잖아. 땀 시원하게 하려고 어디 갔는지 알아? 바다. 산 우물. 역에 갔어. 기차역. 기차역에 가면 기차역이 천정이 되게 높았거든. 한 3층 높이가 통으로 천장이야. 거기에 아주 높은 곳에 실링 팬이 있었어. 왜 천장에 더 천천히 돌아가는 팬 있잖아. 그게 어마무시하게 시원한 거야. 왜? 가만히 그 밑에 있으면 공기를 순환시켜 주잖아. 그 순환한 공기가 계속 순환하는데 그곳에 있으면 엄청나게 시원해. 그 실링팬 바로 밑에 있으면 5분 내에 땀이 싹 마르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시원해. 응? 되게 좋죠. 강제 대류야. 응? 그래서 이렇게 대류란 녀석을 살펴봤다. 우리
기상현상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어떤 게 있지? 대류권, 중간권이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위에 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온도가 낮아서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는. 성층권은 없지. 비행기 항로로 이용할 수 있지. 그 다음에 해수도 연직 분포를 보면 어떻게 하는 곳이 있어? 순환하는 곳이 있어. 수온약층은 못해. 왜? 온도가 위가 높고 아래쪽이 낮아. 그래서 혼합층이 대류를 하는데 얘는 강제 대류지. 왜? 바람이 대류를 강제로 시켜주거든. 그래서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대기의 순환 과정이라든가 같은 것들이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지고 있어요. 특히 해류의 연직 분포는 영재학교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다. 과학고는 많이 안 내는데 영재학교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내고 있어. 그래서 잘 봐두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와서 복사와 나머지 것들을 해보죠. 앞에 잠열했잖아 우리. 했던 것 같은데. 자멸해라.